네, 수학 4단원 약분과 통분 심화 문제 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일단 그 전에 정답부터 공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1번에서 크기 비교 문제를 낸 이유는 6문제를 전부 다 통분으로 풀라는 것은 아니고, 통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자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통분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다 같이 구경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문제는 분모는 숫자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통분하려면은 74 곱하기 85를 해야 되는데요. 대신에 여기 분자 부분을 보면은 5랑 6이 돼 있죠. 일부러 분자를 작게 만들었는데요.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분모 말고 분자를 통일시켜서 숫자를 좀 더 쬐끄맣게 줄여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5 곱하기 6, 6 곱하기 5로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은 444가 나오고 오른쪽은 425가 분모가 됩니다. 이렇게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양이 더 커집니다. 자, 분모는 한 조각의 크기를 결정하죠. 분모가 작을수록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이 30개 있는 것보다는 큰 조각이 30개 있는 게 개수는 똑같지만 조각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 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444보다 425가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오른쪽이 전체적인 분수의 양이 더 큰 거죠. 다음에 2번. 2번은 1번처럼 잔꾀 부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우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항상 분수 크기를 비교하기 전에 어떤 숫자로 약분할 수 있는지 먼저 약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솔직히 7로 약분하는 거는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것도 16분의 9로 약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통분을 하면 훨씬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서 최소 공배수 통분을 해서 왼쪽에는 40 곱하고 오른쪽엔 30 곱해봤습니다. 그래서 48로 분모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분자가 더 큰 쪽이 더 분수의 크기가 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안 보일까봐 티를 좀 내봤는데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요? 바로 절반을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왼쪽은 이제 절반보다 크죠. 39, 20은 2배를 곱하면 40이 돼서 39보다 커지고, 근데 오른쪽은 23이니까 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을 기준으로 분수를 비교하는 것도 자주 쓰는 전략이고, 왼쪽은 절반보다 크고 오른쪽은 절반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이 이겼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절반만 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또 수학적 상상력을 좀 더 응용해서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18이 57의 3분의 1보다도 못 미치고 22는 63의 3분의 1보다는 살짝 크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죠? 자, 왼쪽은 진분수고 오른쪽은 가분수가 되죠. 3분의 1보다 더 큰 오른쪽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통분으로 풀기에는 분모도 너무 크고 분자도 너무 크죠. 대신에 분자가 분모의 거의 근처에 갈 때까지 숫자가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둘 다 분자가 전체 1에서 딱 5조각이 모자른 거죠. 전체 1이 똑같을 때는 구멍이 똑같이 뚫릴 거에는 차라리 작은 구멍에 구멍이 뚫리는 게 낫죠. 그래서 94가 분모가 더 커서 구멍 한 조각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구멍이 더 작은 쪽인 오른쪽이 더 양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발상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얘네 둘 다 일단은 절반으로 나눠서 분모를 반으로 줄여보면 이렇게 왼쪽은 17분의 15, 오른쪽은 21분의 19가 나옵니다. 딱 전체에서 두 조각이 모자란 게 되는 겁니다. 원래 분모의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조각 크기를 늘려놨는데 구멍을 그냥 뚫든 간에 아니면 확대 축소를 해서 뚫든 간에 분모가 더 큰 쪽이 구멍이 작게 뚫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커서 구멍이 더 작은 오른쪽이 이기는 거죠.
사실 이제 2번 문제도 비슷한 논리로다가 잔꾀로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절반보다 딱 한 조각씩 더 많은 거죠. 이때는 분모가 작을수록 한 조각이 더 큰 거죠. 조각이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심화 문제를 이런 거를 푸느라고 원래 있던 통분 연습을 소홀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5단원에서 배우는 분수의 덧셈 뺄셈 단원에서 통분은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고 통분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하나하나 이런 것들 뭐 분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외워서 하는 거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많이 풀면서 분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딱 보고 생각하는 수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했던 문제인데요. 일단은 잉크가 번져서 안 보여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복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최소 공배수 공식을 할 때 12를 3으로 나누고 15를 3으로 나눠서 동시에 나눠서 밑으로 내렸었죠. 그러면 다시 이것들을 거꾸로 곱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검산을 배웠죠. 검산. 그래서 실제로 잉크가 묻은 부분도 다시 복원을 해보면 먼저 11에서 3을 13에서 3을 곱해서 올려보내고 또 여기서 또 2를 곱해서 원래 있던 분모인 66이랑 78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분수 A, B는 66분의 별, 78분의 별, 왜냐 분자는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분자인 별이 될 수 있는 자연수를 1부터 65까지 일일이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A, B는 둘 다 기약분수라고 했으니까 어느 쪽에서도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넣었더니 66분의 2가 33분의 1로 약분이 되니까 2는 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1부터 65까지 하나하나 넣어보고 또 약분하고 그러면은 너무 노가다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자, 더 빨리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 복원할 때 곱하기를 한 다음에 위로 올렸으니까 맨 처음에 11, 13에서 곱하기 3을 하고 곱하기 2를 해서 그죠? 그럼 원래 있던 11에서 곱하기 2로 올리고 곱하기 3으로 올리니까 맨 처음에 분모로 나왔던 66이 나올 수가 있었죠. 1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이라고 무작정 썼던 그 최소 공배수 공식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만든 장치였고 사실 여러분 모두들 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잘 하고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공식으로 찾아낸 이 분모들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 공식으로 그거를 이미 했었죠. 자, 이렇게 2 곱하기 3 곱하기 11, 2 곱하기 3 곱하기 13으로 나타내 보니까 힌트가 보이는 거죠. 별에다가 2를 넣으면은 왼쪽에 있는 2랑 다 약분이 되고 예를 들면 11을 넣으면은 왼쪽에 있는 분수는 11, 11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약분당하지 않으려면 2, 3, 11, 13 그리고 얘네들의 배수는 무조건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잡은 다음에도 역시나 1부터 65까지 쓴 다음에 하나하나 지워봐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것들의 배수를 한번 하나하나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배수를 이렇게 절반으로 쫙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이죠. 벌써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의 배수 11의 배수를 빼주면은 11하고 55 이렇게 두 개만 빼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3의 배수인 13과 65를 빼주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진한 검정색 숫자를 다 세볼게요. 그러면 분자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18개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18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거는 문제부터 되게 화려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는 이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죠. 분수가 숫자로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요령으로 수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전략을 구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눈독들의 부분은 제일 큰 조각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크게 6조각 중에서 3조각, 오른쪽에서는 크게 8조각 중에 4조각, 이런 식으로 둘 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차피 전체의 절반이고 전체 1은 똑같은 넓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둘은 크기 비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쿨하게 둘이 넓이가 똑같은 부분이니까 날려보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먼저 왼쪽에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왼쪽도 똑같은 조각을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누고 오른쪽도 넓이가 똑같은 거를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하나랑 결국에는 똑같이 4분의 1로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없애버린 다음에 그만큼 사각형 한 개를 더 채워주면은 어차피 넓이가 똑같은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빼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빼다가 이 쬐끄만 조각 하나를 저리 치우면은 자, 왼쪽도 크게 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고 오른쪽도 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즉슨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하나랑 2분의 1로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형을 단순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옮겨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뭔가 좀 비교를 하는데 힌트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테두리만 살펴보면은 왼쪽도 절반이 채워져 있고 오른쪽도 절반이 채워져 있는데 왼쪽은 전체에 있는 왼쪽 넓은 도형이 절반 이상이 되려면은 왼쪽에 있는 파란 테두리가 절반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저기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절반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에 파란 테두리랑 빨간 테두리를 전부 다 합친 전체 크기는 절반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이렇게 절반을 채우고 나서도 아까 남았던 쬐끄만 조각이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반보다 큰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크고,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차피 서로 넓이가 같아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고, 대신에 왼쪽은 나머지 절반이 절반보다 작고 오른쪽은 나머지 절반이 절반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는 여기 왼쪽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절반보다 적게 차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형이 절반보다 작은 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쬐끄만 도형 덕분에 절반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생겨서 절반보다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색칠을 다르게 했다고 선생님이 오답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냥 찍었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알고 찍었다 하는 거는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또 심화 문제의 해설이 좀 길어졌긴 했는데요. 다음 단원에도 다른 평가 일찍 풀게 되면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갑게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즐거운 수학 공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